지난 시간에는 동탁군과 반동탁연합군의 대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탁이 장안에 입성한 후 후한의 조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왕윤이란 인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왕윤의 자는 자사로 대원군 사람입니다. 왕윤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성격으로 항상 정의감에 불탔습니다. 그 일화로 현의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자 그곳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왕윤은 그를 곧바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죽인 자가 환관들과 친하여 환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왕윤의 상사인 태수에게 그 죄를 물어 죽였고 왕윤을 면직시켰습니다. 왕윤은 3년 뒤 다시 복직하였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태수가 자신의 백으로 실력 없는 인물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왕윤의 정의감이 발동해 태수의 인사정책에 반대하였다가 그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왕윤은 자사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황건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예주 자사가 되어 황건과의 전투에서 활약하였고 황건과 장양의 부하가 내통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윤은 다시 불타는 정의감으로 그것을 영제에게 보고하며 장양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황관들에게 찍힌 왕윤은 이 일을 계기로 십상시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십상시는 바로 복수하기 위해 왕윤을 무고하였고 이에 왕윤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청류파의 우호적이었던 하진의 도움으로 사형은 면했지만 사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겨우 죄가 사면되긴 하였지만 십상시에게 또 무고당할까 두려워 그대로 낙양에서 도주했습니다. 그 후 영제가 죽자 낙양에서 영제의 장례식에 참여하였고 이때 하진의 부름을 받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였습니다. 송견에게 배한 동탁이 191년 장안으로 입성하자 장안에 있던 많은 대신들이 동탁을 맞이하며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대신들 사이에는 황보숭도 있었는데 동탁은 평소 황보숭을 싫어했기에 황보숭에게 다가가 자신이 황보숭보다 위가 되었는데 두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동탁이 황보숭을 싫어했던 이유는 황건의 난부터 변장과 한수의 난까지 동탁은 항상 공을 황보숭에게 빼앗겨 황보숭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제가 죽기 전에 동탁군을 황보숭에게 편입시키라는 명을 내린 일도 황보숭을 싫어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황보숭은 어찌 자신이 감히 동탁을 두려워하지 않겠냐며 동탁을 높이고 자신을 굽히자 동탁은 황보숭이 자신에게 복종한 것에 기분이 좋아져 그에게 쌓아둔 감정을 풀었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동탁은 관리와 백성들 가운데 자식이 되어 효도하지 않는 자, 신하가 되어 충성하지 않는 자, 관리가 되어 청렴하지 않는 자, 동생이 되어 순종하지 않는 자를 적발하여 죽이고 그 재물을 몰수하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평소 자신이 미워했던 자를 무고하니 억울하게 죄를 받은 자가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동탁은 술자리에서 항복한 포로들을 죽이는 기행을 벌였으며 자신의 말에 반하거나 평소 자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대신들을 반역의 죄를 씌워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변장과 한수의 난 때 동탁과 사이가 틀어진 장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탁은 장온이 원술과 내통한다는 죄를 덮어 씌워 그를 길거리에서 매질하여 죽였습니다. 일전에 변장과 한수의 난 때 손견이 장온에게 동탁을 죽이라고 청했으나 이를 듣지 않았던 장온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한편 동탁이 장안을 휘집어 놓을 동안 형주에 있던 주주는 군사를 이끌고 황폐해진 낙양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주주는 동탁이 낙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남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반동탁 연합군에 찬동하였고 마침 동탁이 낙양을 불태우고 함곡관으로 갔을 때 반동탁 연합군과 몰래 밀서를 주고받으며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동탁에게 발각되어 주주는 낙양에 있다가는 동탁에게 습격당할까 두려워 그대로 형주로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주준이 도망간 후 양이를 하남윤에 앉히고 황폐화된 낙양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이는 주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었고 결국 주준에게 격파되었습니다. 이에 주준은 낙양에 입성하였으나 손경과 마찬가지로 낙양은 이미 폐허 수준이었기에 하남윤 중모현으로 가서 주둔했습니다. 그런 후 각 주와 군에 편지를 보내 군대 지원을 요청하자 서주자사 도겸이 주준에게 군사 3,000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도겸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 군에서도 어느 정도 군사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탁은 주준이 낙양을 공격한 후 중모현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주준을 토벌하기 위해 우보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보는 군대를 이끌고 홍농군 서면에 주둔하였고 이각, 곽사, 장제에게 군사를 주며
나서자 주준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곽장 트리오가 진군하자 주준도 중모현에서 나와 이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습니다. 주준은 다시 중모현으로 도주하였고 이곽장 트리오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중모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곽장 트리오는 주준이 농성만 하자 그대로 군을 이끌고 진류군과 영천군으로 가서 여러 현을 약탈하였습니다. 동탁은 장안에서 거의 황제처럼 생활하였습니다. 동씨 가문들로 고위 군직을 채워 군권을 장악했으며 시중드는 궁녀들을 첩으로 삼아 이들이 낳은 아들들 모두 제후로 봉하여 조정 안팎을 자신이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탁의 수레와 의복은 헌제보다 더 화려했으며 대신들은 모든 업무에 대한 보고를 헌제가 아닌 동탁에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는 우부풍군 미현에 미호라는 큰 성체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는 많은 보물과 곡식을 쌓아 두었는데 곡식의 높이와 두께로 보아 30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반동탁 연합군에게 패하게 된다면 미호에 틀어박혀 한평생 지낼 수 있다고 동탁 스스로가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동탁의 폭정이 지속되자 왕유는 결국 동탁이 헌제를 폐위하고 자신이 황제에 오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몇몇 대신들과 동탁 암살을 계획하였습니다. 왕유는 이 계획의 키맨을 동탁의 양자인 여포라고 하였습니다. 동탁을 암살하는데 양자인 여포를 키맨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여포와 동탁의 관계는 이전처럼 좋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는 여포가 사소하게 동탁의 비위에 거슬리자 동탁이 욱하여 수국을 빼내 그대로 여포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여포가 반사신경으로 수국을 피하여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여포는 곧장 동탁에게 사죄하였고 동탁은 화를 진정시키고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죄한 여포는 동탁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여포가 동탁의 시중을 드는 여자와 눈이 맞아 사통하였는데 이 일이 동탁에게 발각되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며 노심초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중을 드는 여자는 동탁이 알면 여포를 죽일 것이라는 부분에서 동탁의 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포는 첫 번째 사건 이후 동탁이 자신을 진심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반면에 왕유는 여포와 같은 병주 출신으로 여포에게 동양임을 강조하며 항상 그를 칭찬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여포도 사람인지라 동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평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왕윤에게 의지하였고 동탁에게 죽을 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등 왕윤을 신뢰하였습니다. 왕윤은 동탁과 여포가 틈이 벌어지자 여포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포에게 동탁 암살 계획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포는 왕윤의 제안에 놀라 동탁은 자신의 아비라며 죽일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왕윤은 성씨가 다른데 어찌 부자관계라 할 수 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한테 수국을 던지는 아비가 어디 있냐고 말하며 설득하니 여포가 왕윤의 말에 넘어가 동탁을 암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헌제가 병에 걸렸다 나와서 장안군 미양전에서 대연회가 열렸습니다. 왕유는 대연회가 기회라고 여겨 여포와 암살 계획을 짰습니다. 동탁은 대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을 양쪽에 늘어놓고 여포에게 전후 호위를 시키며 수레를 타고 궁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포는 사전에 자신과 같은 병주 출신인 기도위 이숙에게 병사 10명을 주어 경비병의 옷을 입히게 한 후 궁궐의 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동탁이 궁에 도착하여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말이 멈추어서는 무엇인가에 놀란 것처럼 궁궐 안으로 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동탁이 느낌이 쎄하여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포는 당황하여 동탁에게 얼른 들어가자고 계속 재촉하였고 결국 동탁은 마지못해 궁에 들어갔습니다. 동탁이 문을 지나자 문을 지키던 이숙이 그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평소 암살을 대비해서 항상 속에 갑옷을 입고 다녔기에 창이 동탁의 갑옷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숙이 팔을 다쳤습니다. 창은 들어가지 않았으나 그 충격으로 동탁은 수레에서 떨어졌고 이에 당황하여 뒤를 보며 여포를 급하게 찾았습니다. 여포가 동탁 앞으로 오자 동탁은 반가워하며 당장 이숙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여포는 왕윤에게 받은 조서를 펼치며 동탁을 처단하라는 명이 있었다고 외쳤습니다. 동탁은 여포가 배신한 것을 깨닫고는 여포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창으로 동탁을 찔렀고 경비병으로 매복시킨 병사들에게 명해 동탁의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병사들에 의해 동탁의 목이 땅에 떨어졌고 천하를 호령하던 동탁은 결국 자신이 양아들이라고 믿었던 여포의 대신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리와 병사들은 동탁이 죽자 모두 만세를 외쳤으며 동탁이 죽었다는 사실이 백성들 사이에 퍼지자 장안에서는 잔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탁이 죽은 후 왕유는 황보숭에게 명해 동탁의 친족들을 모두 죽였으며 미호에 있던 곡식들과 보물들을 회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동탁의 시신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동탁이 죽고 얼마 뒤 날이 덥기 시작하자 동탁의 몸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시신을 지키던 관리가 큰 심지를 만들어 동탁의 배꼽에 꽂아 불을 붙이자 여러 날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좌중랑장 채용이 자신도 모르게 왕윤 앞에서 탄식하자 왕윤은 도적을 옹호했다며 채용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채용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왕윤은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채용은 감옥에서 죽었고 채용을 죽게 만든 왕윤은 주변 대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략질하던 이곽장 트리오도 병주인들이 동탁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곽장 트리오는 주변의 병주 출신인 자들을 찾아내 학살하였습니다. 아마 동탁 암살과 이 일로 인해 병주와 양주 사이에 지역 감정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탁이 죽고 여포와 왕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후한을 바로 세우고 다른 군벌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